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기에 유가와 방산, 뉴스까지 상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이 더욱더 고조가 됐습니다. 진행 상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대표님께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네, 일단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중동 정체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위기감이 좀 조성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헤즈볼라의 이제 최고 지도자인 나스랄라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일단은 헤즈볼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도부 공백으로 인해서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이란이 지금 전면적으로 좀 등장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지도부 공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의 일부 일단 진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레바논 남부 지역 내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아마 지상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지난 밤이었죠. 탄도미사일 한 180기에서 많이 200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도를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방공망,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방공망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데 일부 이제 몇몇 개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내의 목표부를 타격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격한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이란이 발사하기 이전에 러시아와 미국 측에 먼저 알려줬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게 기습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도 이스라엘 쪽에다가 탄도미사일이 공격이 된다라고 아마 얘기를 해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개장 전에 미국 백악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미사일 탄도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미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탄도 미사일이 공격이 되면서 미국 증시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공격 끝난 이후에 추가적인 그런 액션들이 양국에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그런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향후에 이런 이제 양국 간의 그러니까 무력적 공방이 얼마만큼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더 키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이제 4월이었죠. 지난 4월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드론 공격과 미사일 공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번 공격으로 끝났고 추가적으로 이스라엘도 관련돼서 보복을 하겠다 얘기했는데 특별히 없었다라고 보면서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의 이런 이제 전면 무력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게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군사력 자체가 상당히 좀 앞서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양국 간에 전면적으로 이제 무력 충돌이 있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조금 우세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이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준동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아마 양쪽에서 어떤 형태의 추가적인 보복을 할지 여부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란 발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추가적인 공격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공격 이번으로 끝낼 것이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움직임도 좀 더 주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포격을 했고 이스라엘도 보복을 예고하면서 전면전 가능성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장중에 5%대 폭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하향 안정세를 보여왔던 국제유가입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는 조금씩 낙폭을 줄이면서 안정세를 보이기는 했는데요. 국제유가 상황도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국제유가가 지난밤에 좀 급등을 했었죠. 5% 방금 말씀했듯이 5% 정도의 이제 급등세를 보였다가 이후에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 별로 이제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일 미국 시장에서 한 70달러 선에서 끝났는데 아시아 증시에서는 지금 69달러, 그러니까 70달러를 다시 이제 하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양국 간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까지는 연속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중동 국가, 그다음에 이제 서방 국가에서 양측의 이제 무력 충돌을 좀 자제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움직임은 국내 이제 에너지 관련주에도 지금 같이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에너지 관련주, 특히 이제 유통 관련주들이 이제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후에 지금 상승폭을 계속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제 유가가 생각보다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좀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양국,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간의 이제 확전 여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유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이제 계속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계속 주가를 좀 하향 조정을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만약 중국 내에서 경기 부양이 이제 본격화 실시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에 이런 이제 과잉 수요가 어느 부분 해소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크게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내에 이제 과잉 우려가 공급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석유 관련된 제품들의 가격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히 중국 경기가 부양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런 부양책이 어떠한 결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런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유 섹터는 중국의 부양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9월 소비자 물가가 3년 반 만에 1%대로 진입하면서 둔화됐습니다.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번에 중동발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에 우리 물가 역시 다시 자극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또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렇죠. 만약 유가가 다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좀 잦아든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중재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만 지금 봉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원유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의 그런 이제 공급을 제한한 거나 아니면 수출을 봉쇄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가 단순히 70달러대에 머무른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라는 우려감은 상당히 희석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쉽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려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쉽게 또 다시 불거지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찾아보자면 바로 K방산이 있습니다. 중동 분쟁이 확전될 것이란 우려 속에서 그래도 관련주들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까지 개최가 됩니다. 우리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이번에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최근 들어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의 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 뭐 방산 관련주가 좀 더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최근 들어 나오는 얘기는 트럼프 후보나 해리스 후보나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미국 빨리 이제 방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분쟁이 계속 이제 확대가 될수록 미국 국방비의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이제 국방비에 대한 지출 증가는 관련된 무기에 대한 수입이 좀 구입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미국이 국방비를 증가하는 게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국방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은 특히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동유럽 지역, 그다음에 중동 지역 내에 이런 이제 무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방산 무기가 지금 미국산 무기와 호환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호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무기보다 저렴한 데다가 호환성도 높기 때문에 미국 무기를 구입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국가 중심으로 국산 K방산 무기의 구입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국내 방산 무기를 많이 수입을 했고요. 이런 기조가 동유럽 지역에 이제 이어지면서 루마니아에도 지금 국내 K2 전체에 대한 그런 이제 수출 기대감이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이런 이제 해외 수출은 지금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받은 이제 수주 물량들이 납품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3분기에도 국내 방산 업체들의 실적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주요 업체들의 3분기 매출 추정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0-3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를 기준으로 보면 100%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질 만큼 3분기 실적도 상당히 호조를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물론 오르기는 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이제 방산 기업, 특히 미국에 있는 방산 기업들의 PER 12개월 PER을 보면 20배 수준에 지금 다다르는데요. 국내 주요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15배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업체에 비해서 고평가돼 있다라고 보기도 아직까지는 주가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지금보다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미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까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동 긴장에서 조금씩 이겨낼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같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는 그런 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 이제 관련된 수혜주에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방산 관련주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국이 이런 국방비를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방비 증가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은 무기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EU 같은 경우 5년 동안에 지금 국방비를 이제 상당 부분 늘렸는데 그 중에서 한 30%를 무기 구입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제 국방비가 증가하게 되면 노후된 그런 이제 무기들을 이제 신제품으로 이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수요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추가적인 신규 무기 구입에 따른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계속 도래를 하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매출은 성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방산 관련주가 다 관심을 받고 올라갈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국내 방산 기업들의 지금 실적 호조를 견인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해외 수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외 수출이 잘 이루어지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K2 전차나 아니면 K9 자주포
아니면 뭐 F50에 KF50에 대한 이제 수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뭐 중동 지역의 이제 천궁2와 같은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수출도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업종 대표주들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뭐 중소형주도 물론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뭐 직접적인 수출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중소형주들은 테마주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겨낼 방법으로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산주 중에서도 대형주,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에도 이렇게 관심을 두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의 방산주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현대 로템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계속 꾸준한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방산 관련 이슈가 계속 이제 불거지면서 지금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K2 전차에 대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폴란드향 지금 뭐 수주에 썼던 물량이 계속 인도가 되면서 매출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K2 전차에 대한 폴란드발 2차 수주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한동안 수주에 대한 걱정 부분 상당히 제한적 뭐 그런 우려는 상당히 씻어버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폴란드발 이제 수출 영향으로 인해서 인접 국가인 루마니아의 최근 이제 전차에 대한 이제 발주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K2 전차에 대한 수주 가능성을 뭐 상당히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그 인근 국가인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도 지금 노후 전차 대체를 위해서 차종 선정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마 긍정적으로 실적에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는 있지만 가장 원래 했던 주력 사업이 이제 철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철도에 대한 수주도 지금 꾸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지난 8월 달에 미국 매사추세츠 이제 교통공사와 2,400억 규모의 이제 2차 이제 객차 공급 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이고요. 모로코 고속철도도 수주 관련된 산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재건 관련된 특히 이제 열차를 20대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에 대한 협상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 이제 철도 이런 두 개의 축에서 모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에 따라서 뭐 하반기 실적도 지금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6%가 증가하면서 1조대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한 160% 증가한 1,000억 원을 이제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로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탑픽으로는 현대로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슈를 나눠본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대표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이코노미 클럽 시간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스페셜 원 시간 가겠습니다.